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서 이제 삿바 싸움이라고 하죠. 구도 싸움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권성동이 오늘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상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불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레이스를 펼치다가 불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내일 출마 선언을 하겠다, 사무실까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자신이 결정을 해서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야기를 했고, 일말의 오해가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자기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출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내세우는 명분일 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지율이 너무 오르지 않는다. 김기현의 윤심이 실렸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김기현으로 지지율이 몰리면서 권성동의 지지율이 너무 낮았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했다. 구도 싸움에서. 권성동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유승민과 안철수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권 욕심은 개인적인 이익일 뿐이다. 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권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과 안철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승민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는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은 권성동의 불출마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윤 후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김기현, 권성동이 꼽혔는데, 권성동이 이렇게 불출마를 하게 되면 김기현이 더 유리해지는 국면이 아니냐. 김기현이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세인데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권 경쟁에서 구도 싸움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모양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승민은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않든 큰 변수가 되지를 못한다. 아예 유승민의 출마 여부는 안철수에게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판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이제 남은 것은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이제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의 이런 전격적인 불출마, 이건 역시 윤심을 읽은 것이다. 계속 레이스를 가져가면서 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도 모였고, 꼭 당선 가능성이 없어도 이렇게 당권 출마를 하는 이유는 이 의원들이, 중량급 의원들이 과시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제 당권을 쥘 정도의 급이 되었다. 또 지지자들도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두 이제 선거의 전문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정치 자금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원금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레이스를 일정 부분 펼치다가, 특히 당권 같은 경우에는 지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는데, 권성동이 이렇게 일찍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윤심이 직접 작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작용은 하지 않지만 권성동이 윤심을 읽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권성동 때문에 지금 친윤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절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권성동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권성동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역시 뭐 권성동이 장제원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장제원은 김기현을 일찍부터 지지를 했고 김장연대를 만들었죠. 권성동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장제원, 김기현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뭐 언제나 당의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당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손발이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꼭 집을 수가 없는 것이 당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꼭 집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고, 당원들의 뜻이 모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한다라고 해서 윤석열 윤심에 따라서 당원들이 투표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손발이 맞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지율 변동, 누가 가장 당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는가, 이 전체를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각자 이제 알아서 뭐 윤심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집권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통령의 뜻은 없더라도 누가 가장 대통령과 이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얘기가 나오고 예측이 나오고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은 김기현에게는 이점이 될 것이다. 나경원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나경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곧 아마 만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부부도 초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 싸움은 거의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부부를 초청을 했다. 안철수 후보도 자신이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뭐 자신도 친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구도 싸움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나경원과 김기현의 대결 구도다라는 부분에서 안철수 부부를 초청을 했다. 이제 나경원은 자신이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이 그 가지고 있는 저출산 부위원장이나 기후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말려야 될 상황도 아니고 말릴 뭐 입장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좀 섭섭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뭐 나경원이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전 인사회에서 그랬듯이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페어 플레이를 하라 뭐 이런 입장입니다. 나경원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윤심을 읽은 것입니다. 판단한 것이죠. 나경원도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이 너무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나경원 자신은 100% 당권에 도전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기후대사라든지 저출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양해도 구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소위 친윤, 이 친윤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경원이 김기현과 이제 양자 대결 구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나경원이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직위도 던져야 한다. 또 친윤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 지금 뭐 당의 전체적인 대세인 친윤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에는 힘들다. 그렇지만 지지율은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자신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윤심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윤심도 뭐 전체적인 지지율, 당원들의 뜻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심이 윤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심과는 다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긋나지는 않지만 윤심과는 달리 나경원이 과연 도전을 할 것이냐. 근데 최종 결정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에 나경원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경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나경원과 김기현의 양자 대결 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4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권 대표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나경원 35, 김기현 15.2, 유승민 13.7, 안철수 12.4, 황교안 5.5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 5명 가운데 이제 컷오프에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오후 지금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을이죠. 송파을 신년 인사회에 김기현이 유일하게 연사로 났습니다. 배현진은 김기현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할 것은 장제원도 여기에 오는데 국민공감 소속 국회의원들 40여 명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공감 소속 장제원이 주동적으로 만든 친윤 현역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초재선들의. 이제 김기현 지지 새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으로의 대세론, 뭐 김기현 대세론 이런 걸 이제 내보이는 것인데 여기에는 안철수와 나경원 전 의원도 참석을 합니다. 뭐 연사로 초청을 받지는 못했지만 안 올 수가 없는 대목인 겁니다. 이제 당권 경쟁 구도가 이렇게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이런 구도로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안철수와 함께 지금 김기현에 대해서 주로 공격하는 것이죠. 서울에 출마를 하라. 수도권에 경쟁력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자신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경북 구미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수도권 경쟁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김기현에게는 좀 아픈 부분이 아니냐, 약점이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신은 이제 영남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도권 경쟁력 이야기를 자꾸 하고 영남에 출마하지 말고 수도권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도 일단 일리는 있지만 영남권에서 그게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훨씬 또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영남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은 서로 약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지, 뭐 윤상현 자신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출마 선언은 또 경북 구미에 가서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이런 이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김기현의 약점을 찌를 수는 있겠지만 영남에서는 섭섭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생가가 거기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북을 갔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경북 구미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도 윤상현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경쟁력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이 얘기가 돼야 합니다.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김기현은 수도권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나경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은 이제 수도권 경쟁력, 모든 영남도 중요하고 수도권도 중요한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가 모두를 다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수도권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 새로운 인물들을 투입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뭐 원희룡도 될 수 있고 한동훈도 될 수 있고 권영세도 될 수 있다. 당대표가 자기 혼자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김기현에 대해서는 관리형 대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권 후보가 아닌 관리형 대표가 지금 적절하냐. 관리형 대표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대권 주자 또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같은 사람이 당권을 잡아서 총선까지를 가는 것이 좋으냐. 이 선택의 문제, 이 논란도 일어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구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경원이 됐습니다. 이제 최종. 아마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나경원 자신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듯이 설 연휴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넘길 수도 없습니다. 지금 김기현의 지지율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으로서는 사실은 결심할 이 시점, 타이밍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현이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거든요. 설 연휴 그 이후까지 김기현을 또 안철수를 자신의 지지율의 절반 이하로 묶어둬야 하는데 김기현이 치고 올라와 버린 것이다. 소위 뭐 김장연대 이야기가 하는데 나경원이 이런 점에서 쫓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의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김기현의 상승세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신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나경원이 이렇게 높은 지지율, 그 다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김기현에 비해서 나경원이 뭐 조금 더 자기가 밀릴 생각이 없습니다. 나경원이 뒤진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김기현이 그동안 뭐 가장 전투력을 보여줬고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자세를 보여줬지만 뭐 나경원도 크게 그에 못지않다. 대신 나경원은 이제 수도권 또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지율에서 아직은 그래도 2배 가까이 김기현을 앞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전당대회의 이 흥행입니다. 흥행. 국민들의 관심을 좀 몰아야 하는데 나경원이 없으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겠느냐. 그래서 흥행을 본다면 물론 뭐 흥행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흥행 여러 가지를 본다면 나경원, 김기현 양자 대결 구도 이 팽팽하게 가져가는 것이 정말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당원들에게도.
김기현은 관리형 대표, 영남 출신, 나경원은 수도권 출신,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총선에 대비해서도 김기현은 총선에 대비한 많은 인재들을, 여권의 인재들을 모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나경원은 자신 스스로도 총선을 치러낼 그런 인지도는 가지고 있다. 뭐 두 사람 다 당장은 대권 후보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나경원, 김기현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경원이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계산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구도가 이제 거의 매듭지어지는 장면들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